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드릴 주유소 1, 2부 진행의 조한나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력도 떨어지는데 내 포트폴리오도 좀 엉망이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세밀하게 나눠볼 테니까 특히나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분들 화요일 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딥하고 깊게 나눠볼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주유소 어제부터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제는 직접 여러분들을 좀 찾아갈 예정인데 시크릿 원정대 첫 번째 출발팀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 목적지는 강원도 원주라고 하는데요. 강원도에 계신 분들 벌써부터 설레어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원주를 시작으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이 원정대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참여합니다라고 참여 의사 밝혀주시면 관련돼서 안내사항 나갈 예정이니까 꼭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희 주유소 여러분들을 향해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노란톡이 됐든 유튜브 채널이 됐든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불타는 화요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위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정재훈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날이 갈수록 더 더워지고 있더라고요. 위원님들 좀 건강관리에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 폭염이 시작됐다고 막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떠셨어요? 박원재 위원님 오실 때 괜찮으셨어요? 뭐 괜찮아요. 요즘 괜찮으세요? 네, 다 냉방 속에서 사니까. 그 저희 박원재 위원님은 사실 운동하셔서 괜찮아요. 네. 근데 정재훈 위원님이랑 제가 문제지. 같이 엮어서 들어가지 마세요. 왜 자꾸 엮고 들어가요? 아니, 저희 저번에 또 운동 안 한다고. 저 방송에서 운동합니다. 뭐 하시는데요? 숨쉬기 운동이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해서 제가 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네, 폭염이 또 시작됐다고 하니까 우리 정재훈 의원님은 뭐 건강 이슈 없으시죠? 저희 사무실은 겨울이에요. 예. 냉방병에 유의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아니, 뭐 날이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오늘 또 시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함이 또 커졌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뭐 뉴욕 증시부터 해서 글로벌 증시가 약간 흔들려서 오늘 시장도 크게 좀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는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정재훈 위원님은 왜 뭐 글로벌 시장 얘기하니까 여기 막 긁으세요? 좀 간지러우세요? 가려워서 긁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은데 예. 불안하네요. 왜요? 가상화폐가 더 빠졌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힘드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 심리가 줄어들어서 특히나 이 가상화폐는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게 근데 그 가상화폐를요. 네네. 그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잠깐 발만 좀 담가봤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발만 담는 그냥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들이댔으면 네. 아우 끔찍해요, 끔찍해. 아니, 박원재 의원님 옆에서 이렇게 가상화폐 하시는 저 의원님 보시면서 왜 안 말리셨어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해야 고쳐지는 병인가요? 투자는 그렇죠. 자기가 좋아서 하면 못 말려요. 진짜요? 네, 그럼요. 정말 말릴 수가 없습니다. 약간 그런 건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니 그런 해봐야 느낌인가요?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는 정말 그 교육하기가 어려운 게 네. 본인이 몸빵으로 깨지지 않는 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몸빵을 해봐야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 몸빵을 하다 보면은 세월이 너무 많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왜냐하면 뭐 자산이라는 게 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상화폐도 있고 뭐 잘 안 하겠지만 채권도 네. 있고 커머더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네. 부동산은 이제 금융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그렇죠, 금융권만 하면 이제 환도 있고 한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파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 예. 극대화하는 거. 그래서 요새는 이제 신분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네. 이거 한 방에 뭐 어떻게 좀 더 자극적인 거. 한 방에. 근데 그거 뭐 겉버스. 많이 네. 자극을 해요. 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로 거기는 수익률을 프로로 안 하더라고요. 배수로 하지. 와.
그래서 네. 뭐 주식시장은 뭐 목표 수익률 20% 30% 이러면 와 그러는데 네, 거기 가상화폐 배수 가면은 몇 배 먹었니? 뭐 네. 3배, 5배. 야. 그러다가 변동성 폭발해서 깨지면 어떻게 돼요? 반토막은 축하한다래더라고요. 아, 네, 눈물이 나네요, 갑자기. 네. 그래서 투자는 겪어봐야 하는데 몸으로 겪기에는 돈과 시간과 너무 많이 잃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몸빵 하기 전에 네, 서울경제 교양 프로그램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양 프로그램에서 투자의 정석, 도대체 투자는 왜 하는지, 그렇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네, 이런 걸 간접적으로라도 좀 귀동량을 해두시면은 네. 몸빵 배팅 들어갈 때 그래도 한 번은 좀 주춤거리면서 그렇죠. 한 번은 막아낼 수 있지 않나. 네. 비중 조절을 하지 않을까. 예. 레버리지 땡겨서 하지 않거나 네. 레버리지만 땡기지 않아도 인생에 있어서 크게 어려운 길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괜히 시작할 때 이 체력이나 건강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괜히 한 게 아니고 이 주식 투자에서도 여러분들 기초 체력이 좀 부실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식 붐이라고 해서 이 트렌드에 따라서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투자하는지 아직도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박원재 위원님 주식 불패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 노란톡 함께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 더 들어보실 수 있어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그리고 우리 정재훈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시크릿 무료 강연에도 직접 찾아간다고 하니까 여기도 많은 사랑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 시장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들로 시장을 정리해보면 좋을지 위원님들 뇌구조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옆에 나가고 있는데 좀 익숙한 단어들이 보입니다. 팔연양, 그리고 디플레, 종목장, 변동성, 피크아웃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키워드는 저희 제작진이 꼽은 거고 나머지 4개의 키워드는 저희 위원님들이 꼽아주신 건데 아까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간밤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면서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조정받을 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도 있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측도 있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두 분? 새로운 게 없는 시장이에요. 네. 박스권. 박스권. 왜 박스권이냐면 하단은 여전히 유동성이 받칩니다. 네. 유동성이 빠져나가질 않았어요. 여전히 굳건한 유동성과 두 번째는 실적 시즌인데 실적 얘기 왜 아무도 안 하죠? 그게 묻혔어요, 네. 정관님.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시나요? 실적 대단히 잘 나와요. 네, 다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프라이즈. 네. 이 서프라이즈는 다 어디 갔죠? 맨 아래에 있던데 피크아웃 이런 우려가 있죠. 네. 그런데 왜 못 올라갈까요? 이렇게 좋은데 유동성도 많고 실적도 서프라이즈인데 왜 못 올라가느냐? 이게 피크아웃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주가를 잠깐 볼게요. 네. 이게 이제 월봉으로 보는 차트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이게 2000 더 좁혀서 보면은 우리 시장이 이랬던 시장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번 시세의 흐름을 주면은 몇 년 동안 쭉 흘렀다가 쭉 아래로 빠지죠. 대개 이제 위기, 크라이시스 이런 때가 옵니다. 그리고 올랐다가 아주 지독히 긴 박스권을 그려요. 그리고 17년에 다시 반도체 사이클 그리다가 반도체 꺾이면서 빠졌다가 팬데믹에서 꺾이다가 물경 여기서 지금 지수가 100%가 올라왔어요. 1년 사이에 지수가 100% 올라왔습니다. 100%를 1년에 올라간 거는 과거의 예를 찾아봐도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9년의 IT 버블 때가 이 정도 됐고요. 1년에 100% 올라가는 구간은 아마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상승 사이클인 것 같아요. 바닥 대비해서 3번 올라간 구간이 3번이 있었습니다. 80년 중반에 우리가 무역 수지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해가 있어요. 그때에 13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가는 게 한국 증시사상 가장 큰 상승 구간이었고 이게 바닥에서 3배 이상 올라간 첫 번째 구간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IMF 때예요. IMF 때 온 나라가 다 박살이 나고 그걸 딛고 올라가는데 이때가 270에서 1000포인트까지 이때가 세 번째 올라간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이 2003년부터 7년 사이 중국 차이나 스토리 때예요. 이때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4배가 올라갑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 방송에서 이번 주기가 아마 바닥에서 3배 올라가는 아마 네 번째 주기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근거는 왜 그러냐면 네. 지난 세 번의 경우와 아주 유사한 환경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지수가 올라갈 때 특징이 가계 자금이 증시로 들어와서 올렸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올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고점 찍은 거는 네. 가계 자금으로 올렸습니다. 개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개인 자금으로 올렸어요. 예. 외국인 자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풍부한 가계 자금에 더해서 실적이 대체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날 때, 이를테면 처음으로 무역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돌아설 때, 그 다음에 외환위기를 딛고 올라올 때, 세 번째는 차이나 스토리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가는데 중간재 산업 공복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공장의 중간재를 다 댔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역대 가장 많은 유동성이 공급돼 있죠. 두 번째는 실적이 한국 증시사상 최대치 실적을 올해 경신하고 내년도에도 올해 사상 최대치 실적을 경신한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은 되게 긴축을 할 때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연준은 지금 긴축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어제 미국 시장이 2% 빠졌다 해서 대단히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과거의 변동성을 보면은 2% 변동은 변동도 아니에요. 가까운 시기 작년 3월만 봐도 그냥 하루에 10%씩 빠지는 게 일주일씩 갔었어요. 하루에 지수가 10% 빠져요. 상상 가십니까?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지수가. 네. 그 종목은 웬만하면 다 하한가야. 아, 네. 보나마나 다 하한가. 네. 그랬던 장이 불과 작년 3월이었습니다. 지금 뭐 2% 수준 나오면은 굉장히 그 심쿵하는 투자자분이 많은데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안전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투자는 어떤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에 맞게 적절한 전략을 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 맞는 전략을 꺼내 들어야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오래오래 갑니다. 자, 주식시장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그 레버리지가 내 거 같아서 네. 언제나 레버리지 쓰는 계좌는 100% 풀로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에 들어가면 그거 한 방에 정말 훅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오래 남는 처음과 끝 얘기는 관리입니다. 관리. 시장의 변동성에 맞게 내가 아무리 자신 있고 좋은 종목도 비중 조절해 나가면서 시장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또 보니까 시장이 오를 만큼 좀 올라왔고 그게 또 올라온 주기들을 보면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와서 올라오면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걱정되는 게 그러면 키워드 중에서 디플레가 있어요. 이게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전문가님? 맞고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디플레와 인플레 네, 같이 해주셨잖아요. 예. 오늘은 왜 디플레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인플레와 디플레 중에 디플레를 걱정할 때라서? 디플레가 지금 이겼기 때문에 네, 인플레보다 이 디플레가 있군요. 일시적으로 디플레가 이겼어요. 네. 디플레라는 거는 성장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 네. 야, 이거 아까 얘기한 이제 피크아웃하고 연관이 되는데 2, 4분기 실적 좋은 건 알겠어. 근데 3분기 과연 더 좋아질까? 4분기는 내년은 그럼 아까 모두의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실적이 좋아진다고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얘기는 거짓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플레가 만약에 지금 이겼는데 네. 채권금리가 그래서 강하잖아요. 네네. 디플레라는 건 채권금리로 봅니다. 네. 채권금리가 어제 미국채 금리로 1.2예요. 네. 먼저 내가 1.4%일 때 10년 자금을 네. 1.4를 받고 파킹하겠냐? 이게 말이 되냐? 네. 그렇게 투자의 대안이 없냐? 지금 1.2입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때 한참 1.6, 7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그래서 그때 네. 기축한다, 인플레 난다 맞아요, 난리 맞아요. 났었잖아요. 맞아요. 원자재값 난리 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원자재값 뛰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에서 비축등 팔고 연준에서 혼내고 네. 그래서 원자재값 잡았죠. 네. 그랬더니 뭐가 나오죠? 경제 주체들이 자신이 없어지면은 가수요를 다 잡아버리면 네. 경제가 안 돌아가요. 이게 가수요가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가수요를 쟁인다는 거는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미리 선추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경제의 자신감입니다. 틀림없이 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가격에 땡겨 놓으면 나는 물릴 일이 없어. 네. 그래서 가수요를 쟁였는데 갑자기 이걸 뚝 갚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난 물린 거야? 난 물린 거야? 네. 시장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주체들이 모여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을 해요. 어떤 자산이든지. 지금 채권 쪽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1.7을 갈 때 모두 다 금리가 연말에 2.0을 가는 걸 당연시하니 네. 이걸 채권의 약세라고 합니다. 누구도 채권을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금융은 어디나 공매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숏을 친 거죠, 숏을. 야, 이거 뭐 무조건 먹겠네. 계속 내려가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세상의 금융상품에서 그렇게 쉽게 먹는 방향성이 나오는 구간은 거의 없어요. 없죠. 네.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예.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때 경계해야 돼요. 그때 모두가 한 목소리로 3월 말에 채권 금리 강세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연말 가면 2.0. 무조건 오르겠다. 그래서 네. 테이퍼링. 금리 인상 빠르면 2022년 말. 네. 기억나십니까? 네. 지금 금리 인상 언제 한다고요? 내년에나 24년. 24년에나 네, 테이퍼링은 올 시작은, 연말, 네. 빨라야 내년. 빨라야 되냐. 네, 많이 달라졌죠? 네. 네, 근데 이건 믿지 마세요. 네. 물가 오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가가 오를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게 지표에서 보면은 어제 소매 판매 지표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네. 수요가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끊고 있는 상태에서도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미국에서. 수요가 약하지 않고요. 네. 이 디플레가 말이 안 되는 게 얼마 전까지 우리는 쇼티지 얘기했죠. 네. 쇼티지가 났는데 어떻게 디플레가 나죠? 그러니까요. 아니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한테 공급을 못 해주고 있는데 디플레라고요? 말이 안 되긴 디플레는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공급자도 없고 수요자도 없을 때, 그래서 장기 경기에 대해서 누구도 낙관적이지 않을 때 그걸 불황, 공황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금 일시적으로 채권이 내려간 거는 아마 쇼플레이에 쇼커버가 들어온 것 같고요. 네. 아마 1.2는 거의 바닥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주식도 여기서 부러진다 이렇게 네. 생각하기보다도 네. 자금이 복잡하기 때문에 순환을 해요. 이를테면 비트코인에서 반토막이 나면 네. 거기서 물린 자산이 알게 모르게 주변 자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메꾸느냐고 주식시장도 유동성이 좀 영향을 받는 거고 채권 시장이 또 그렇게 쇼커버가 들어오면 네. 그것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무슨 디플레다, 경기 피크다, 자신감 결여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럴 확률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전히 수요는 견조하고 네. 차량용 반도체 없어갖고 차도 생산 못해요. 차 요새 주문하면요 진짜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여전히 예. 쇼티지예요. 그래서 이면에 뉴스 플로우만 따라다니기보다는 그 이면에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지 네. 이런 거를 보면서 따라가면은 보다 시장을 읽는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은 독혈액이 좋아야 돼요. 아, 맞아요. 예. 그 얘기 하셨죠. 예, 독혈액이 없으면은 맨날 뉴스 플로우 따라다니면 떨어지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팔아야 되나? 이거 또 올라가면 사야 되나? 사요? 팔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자기 투자관을 분명히 갖고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 머물러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먹을 게 많아요. 다행입니다. 네. 지금은 박스 구간이에요. 네. 이 구간은 그냥 잘 관리하면 돼요. 여기서 욕심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욕심내서 모멘텀 플레이를 잘 하면 좋은데 네. 모멘텀 플레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실 지금은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많아요. 네, 경계해야죠. 쉽게 얘기해서 주도주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아요. 쫓아가면 물릴 확률이 많아요. 네. 그러면 하반기를 대비해서 인과관계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거 깔고 앉아 있으면 돼요. 떨어질 때마다 좀 모아가고. 순서를 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관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쫓아다닐 건지 내 자리를 지킬 건지. 네. 그것만 정해지면 시장이 뭘 어렵겠습니까? 맨날 하는 일인데. 네. 그렇잖아요. 마음이 네, 편안해졌어요, 정말. 네, 맨날 하는 일인데 변동성도 늘상 있는 일이고 네. 시장에서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왜 최근 그 뉴스 헤드라인에서 이젠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디플레에 대한 걱정은 수요가 살아있는데 디플레를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좀 전략을 쫓아가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지 우리 박원재 위원님 사실 말씀에 다 키워드가 힌트가 있어서 하나하나 정리하기가 좀 제가 좀 민망할 정도긴 한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이 왜 인플레와 디플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 서울경제TV 함께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야기들 노란톡에서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나하나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변동성 장세 그리고 뭐 종목 장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서 사실 매일매일 움직이는 종목들은 나오고요.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매일 있지만 그런 종목들을 쫓아다니기에는 물리기 딱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다못해 주도주가 없어서 주도주가 뭔가요 하고 물어봐서 2차 전지 이제 좀 주도주로 다음 분기쯤 혹은 다음 스텝에서 2차 전지를 주도주라고 좀 따라붙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더니 또 며칠 오르더니 또 거품이 꺼졌어요. 상승세가. 거품이라기보다는. 근데요.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다음 스텝에서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런가요, 전문가님? 시세가 이미 다 나왔잖아요. 아, 그럼 또 기다려야 돼요, 전문가님? 한번 네. 밸류에이션을 해보세요.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네. 밸류에이션이 내가 지금 들어가서 먹을 룸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밸류가 얼마에 형성돼 있을까요?
자, 저도 지금 열심히 검색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5조 8천억 오늘 빠져서 5조 8천억이면 네. 이익 단위 올해 추정치가 네. 영업이익이 940억 내년부터 폭발적으로 는다랍니다. 테슬다 넣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네. 어쨌든 지금 760억이에요. 퍼밸류로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5조인데 네. 700억이면 한 85배 85배. 이렇게 네. 돼요. 네. 85배에 지금 들어가서 내가 먹으려면 얼마 밸류를 쳐줘야 되죠? 100배수 넘겨야 되는데 네,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자신 있나요? 아니요. 굳이 에코프로비엠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돌고 돌다가 네. 지금까진 그랬죠. 금리가 낮으면 기술주, 금리가 높으면 민감주. 네. 그래서 야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성장주가 우위야. 그래서 기술주가 테크가 갔어. 금리가 올라가니까 야 그럼 경기가 잘 살리는 거지. 경기 민감주. 네. 갔어. 요새 어떻죠? 둘 다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야 정말 마지막 남은 확실한 성장이 뭐지? 2차 전지 다 땡겨와. 5년치 어차피 다 팔리는 거 다 땡겨와. 다 지금 땡겨준 가격이에요. 다.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매출을 지금 다 땡겨놨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 땡겨놓은 가격에는 분석하는 사람들은 투자 안 합니다. 여기서 더블을 갈지언정 네. 내가 투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안 맞으니까. 왜냐하면 합리적인 이를테면은 50배 얼마 전에 50배였어요. 네. 50배도 싼 건 아니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50배에서 들어갔어야 된다고요? 올라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쉬운 얘기는 아니었죠. 그렇죠. 어쩌다 시장이 돌다가 대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엔 틀림없이 돈을 가진 세력이 왔다 갔다 변동성을 일으킵니다. 네. 변동성이 있어야 헤지펀드는 먹고 살아요. 그 변동성에 내가 얼마나 따라갈지 스스로 결정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 돼요. 이를테면은 초기에 따라붙는 건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저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야 이젠 갈 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는구나. 그래서 초기에 따라붙는 건 오케이. 근데 왜 꼭 마지막에 갭 띄울 때 항상 갭 띄울 때 따라가잖아요. 그게 제일 밸류에이션 문제인가 생각 봐요. 안 하고. 네. 그래서 투자는 항상 투자의 정석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 됩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 나한테 기다려서 먹을 룸이 생기는 거지. 네. 미래 가격을 다 땡겨온 가격을 지금 내가 사면은 주식시장은 정말 많은 변수가 있어요. 누구나 의심하지 않는 2차 전지의 매출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탄탄대로만 겪을. 요새 화학업체들이 엄청나게 2차 전지 진출합니다. 네. 화학업체는 굉장히 큰 기업들이에요. 그동안 업력을 통해서 벌어놓은 돈도 많고 투자 들어가면 기술력과 자본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네. 이런 거를 좀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들이 갈 길이 없다면 여기 안 들어올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어차피 소재의 믹싱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반도체처럼 아주 진입 장벽이 철옹성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요새 아주 면밀하게 보는데 화학업체가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걸 탐색하면서 내 투자 아이디어, 이를테면 누구도 부인 못하죠. 2차 전지 성장이 풀캐파로 다 된다는 거. 네. 이걸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들어가는 위치가 어디인지는 면밀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전한가? 이 자리가 신규 들어가서 네. 안전한 자리인가? 안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이제 또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에 좀 주도주가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뭘 사야 되고 기다려야 되나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질문도 해주셔서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 박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2차 전지 나라면 안 들어갈 것 같다 신규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좀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재훈 의원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잘 봤어요. 눈으로 봤다, 잘 봤다 말고요. 앉아서 봤어요. 네. 시장 이게 오늘 보면서 미국 시장이 전날 이제 밀렸잖아요. 네. 주말에.
근데 이거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급락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급락 맞죠? 뭐 원유는 예. 그렇다 치고 예. 뭐 전날 주말에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900포인트 좀 넘게 밀렸다. 그러니까 포인트로만 따지면 참 큰 포인트들 있어요. 포인트일 수가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3%가 안 돼요.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좀 땡겨 놓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된 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은 이게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박스권이고 그리고 코로나 부분들로 인해서 뭐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그 부분들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나오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 사실 이게 그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 실적하고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 섹터는 2분기 때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좀 베팅을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오버슈팅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를 보면 점차 이제 7월 초에서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종목에 있어의 변동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대형주들, 지수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지수가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 시장에 있어서의 반응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종목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쪽이 오늘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급락이라기보다는 좀 조정을 깊게 받은 종목군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공통적인 부분들이 이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리포트가 많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관심이 좀 집중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꼭 반대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연속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했으면 네. 계속 나오는 거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2차 전지 계속 좋다 얘기를 하니까 목표가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네, 주가는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섹터가 더 가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 쪽 같은 경우 혹은 외국인들은 차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중소형주 쪽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대형주를 봐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대형주 중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있는데 소수예요.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뭐 이런 쪽 말고 건설 섹터라든가 네. 아니면 뭐 효성이라든가 두산이라든가 근데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애들 적은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추세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도주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베팅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 2차 전지 부분들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좀 베팅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좀 최근에 또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IT 쪽에 있어서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보면 종목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그 내면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서는 매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 애들 말고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놓으면 돼요. 근데 다만 그게 어떤 부분들인지 모르니까 네. 그 부분들이 이제 고민거리인 상황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나는 빨리 사서 무조건 빨리 다음날 수익을 내야 돼라는 단기적인 성향이 좀 짙다 보니까 오히려 이 역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실적이 좀 좋아지는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르는 투자자분들이 좀 더 많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격 매수를 하는 그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나는 주식하고 맞지가 않나 봐. 네.
작년까지만 해도 그 얘기했거든요. 네. 나 주식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사면 올라. 네, 사면 올라. 빠지면 무조건 물타기예요. 작년엔 괜찮았어요. 네. 종목이 빠져서 물타기 하게 되면 그럼 어김없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바뀌었어요. 네. 빠지고 있는데 더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 더 물려요. 시간도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생각을 올해 하면은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 습관,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데 작년 습관대로 올해 주식을 하면 되게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 생각을 하고 올해 주식을 하면 더더욱더 안 좋을 거고 올해보단 또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또 이게 네.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변동성이 좀 생기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수급이 쏠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형주가 못 가는 시장이 나오고 있고 중소형주만 움직여주는 그런 시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갈 거라고 보고 그 가야지만 지수는 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삼성이 계속 이 실적이 계속 이 상태로 정체가 될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이고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급은 매수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 좀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대신에 이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한다라면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하고 실적인 부분들하고 이걸 나눠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몇 개, 그다음에 성장, 실적이라는 거에 몇 개.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차라리 포트를 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시장 흔들린다고 해서 이거 내 종목 많이 빠지니까 다 팔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가져갈 수 있는 거 좀 가져가세요. 특히나 정부 정책적인 거. 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내년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의 정책 공약 그럴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단적인 예로 제약바이오 섹터 코로나 부분들 때문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네들은 그럼 정부 정책 수혜가 없을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헬스케어라든가 네. 아니면 작년에 뭐 전 대선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치매 치료제라든가 뭔가 이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정책적인 뭐 치료제라든가 그런 부분들 건강보험 적용 여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마를 탔던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섹터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발상을 하게 된다면 정책적으로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건설, 토목 이쪽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건설이나 토목 쪽은 무조건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정책적인 거 나눠놓고 실적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려도 IT에 물리는 게 조금 편해요. 네. 저는 솔직히 예. 물려도 IT에 반토막이라도 IT에 반토막이 나는 게 더 낫다라고 좀 보고 있고 괜히 꼭지에 있는 거 들어갔다가 오히려 평생 고생하는 것보단 차라리 성장을 할 수 있고 실적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IT 쪽에 물려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우리 정재훈 위원님과 우리 박원재 위원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뇌구조를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인상적인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날이 너무 더워져서 움직이고 있는 폭염수혜주 키워드가 올라왔고요. 이거 뭘까요? 인버스 대 레버리지. 네,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환율, 테이퍼링 이렇게 키워드가 정리가 됐는데 사실 레버리지와 인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걱정을 덜컥 했던 게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뚜렷하게 단기간에 보여지는 때는 이런 상품이 이제 유행하는 게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아닐 때 이 키워드가 올라왔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환율은 오늘 뭐 시작과 동시에 연고점 뚫으면서 시작을 했으니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올라주신 것 같고 뭐 날 더워져서 폭염 수혜주 뭐 그리고 뭐 테이퍼링 이야기 뭐 최근에 델타 변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땡겨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키워드 보고 어떠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단기적으로 보시는구나.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시는구나. 아, 테마 좋아하는구나. 근데 다행인 건 인버스와 레버리지잖아요. 예. 곱버스 하는 게 다행이죠. 아, 최악보다는 네. 그 덜 최악이. 곱버스 하는 게 저는 만약에 저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라면 예. 전 레버리지예요. 아, 네.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지수는 어찌됐든 간에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네. 그렇게 되어 저는 뭐 선택하라면 전 레버리지를 선택할 것 같아요. 네, 뭐 택 1이라는 건 아니었는데 저도 몰라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어디를 택했는지는. 그래도 곱버스 하는 것보다는 낫다. 시장에는 예. 각각의 방법으로 다 전설의 대가들이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숏을 쳐서 전설이 된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통제 가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제가 스스로가. 가격을 본인이 만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켓 메이커라 해서 네. 시장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포지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범죄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일단 전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역주행은 정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켓 타이밍이라는 게 예. 굉장히 좀 간질간질합니다. 네. 왜냐면 되게 시황도 비관론을 하면 좀 인기가 좋아요. 왜냐면 비관론이 사람들의 자극을 네.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아, 그럼 저도 인기 얻고 싶으면 시장 안 비관론 터진다고 하면 하면 되나요? 신도가 많이 와요. 네, 대체적으로 말세론 이런 것도 말세론, 다 네. 일치하는데 네. 뭔지 모르지만 이 평범하던 일상을 일탈을 해서 이 패턴은 깨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몇 월 몇 시에 종말이고 그때 대폭락이 난다라면은 상당히 어그로를 끌면서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죠. 인기를 얻을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수없이 시장에 왔다 갔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말하다가 한 번 맞은 그걸로 유명세를 타요. 19년 동안 틀렸는데 네. 네, 연초에 올해 시장은 반토막 납니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전문가님 그럼 한번 말씀하시죠. 네. 뭐 하나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말을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 네.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켓 타이밍을 맞춘다는 건 내가 그 위치에서 정확하게 나의 포지션을 의미 있게 실어서 이 폭락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 폭락 속에서 수익을 얻었다는 건 뭐죠? 굉장히 구별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픔에 절어 있을 때 나는 아주 해피해. 이래서 이제 이게 인기를 끌어요. 나만의 차별화된 전략 그리고 선민의식. 나는 좀 구별된 사람이고 특별해. 그런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확률이 많아요. 첫째 왜 그러냐면 네. 투자라는 거는 그 별도로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삶을 미래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낙관론자가 압도적 우위로 수익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낙관론자는 낙관의 근거를 찾고 비관론자는 비관의 근거를 찾는데 네. 정말 신기하게도 각각의 근거가 찾으면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도요. 시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채권 강세 거기다가 뭐죠 또 환율 뭐 델타 변이 트리거 델타 네. 변이 해가지고 야 여기서 어떻게 시장이 간단 말이야.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장 왜 이래 미쳤군. 작년부터 그랬잖아요. 네. 제가 1800포인트부터 이 시장은 장기적으로 꽤 갈 겁니다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2400포인트를 얘기했어요. 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2400포인트 갔을 때 이제는 3000을 바라보고 갈 겁니다 했을 때 그때는 조금씩 정말 이랬어요. 예? 이제는 4500을 간다 해죠. 여전히 저도 이제 어쩌면 주문을 외우는지 몰라요. 제 나름대로 주문을. 하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은 인류 문명은 진보를 하고 성장을 해왔죠. 네. 진보와 성장을 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네. 삼성전자 갖고 걱정들을 한다고요?
올해 좀 안 좋다고? 연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게 삼성전자 연봉 차트입니다. 자, 가끔씩 파란색도 나오지만 대체로 빨간 게 맞고요. 빨간 날 터졌다 하면 45%, 작년에 45% 올랐네요. 그 직전 연도에 44%. 이게 시장의 진 종목입니까? 계속 삼성전자는 시장에 이겨왔는데 아주 일시적으로 내 투자하는 구간이 안 좋아요. 삼성전자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고 있는 구간에 지금 내가 원하는 수익이 안 나니까 사람들은 답답해서 더 빨리 갈 걸 찾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좋은지 나쁜지 따져봤나요? 반도체 투자가 지금 130조 한 달 해가지고 그 투자하는 거 지켜봤나요? 시스템 반도체 수율 나오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투자자로서 할 일을 하면서 내 때를 기다리는 게 투자인 거지. 네. 내가 지금 연초에 들어가지고 6개월 물렸는데 야, 이 종목은 나와 인연이 아닌가 봐. 네. 궁합이 작년에 안 안 그랬나요? 맞나 봐요. 작년에 전문가 받아 나와서 5만 원대 길 때 아휴, 투자할 거 없으면 그냥 삼성전자 사두시면 연말에 가서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네. 라는 얘기를 전문가마다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언제 샀죠? 4, 5만 원대 안 샀잖아요. 8만 원, 9만 원, 10만 원에 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움직여야 눈에 들어오니까. 주가는 투자자는 가격만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 주식은 아주 매력이 없습니다. 움직여야 들어가요. 근데 그 패턴을 한번 조용히 있을 때 한번 들어가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러려면 종목 공부가 돼야겠죠.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 논리를 세 가지만 찾아보세요. 이 주식이 갈 수밖에 없는 논리를 세 가지만 찾아서 네. 그 세 가지 요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배반하지 않으리. 갖고 가보요. 그리고 한번 그 성과를 맛보세요. 대체적으로 큰 배수, 2배, 3배, 4배 나는 종목은요. 쫓아가서 나는 경우는 없어요. 쫙 깔려 있을 때 그 세 가지 성공 요인을 갖고 들어가서 아주 싸게 샀기 때문에 2배, 3배가 나는 거지. 이렇게 다 남들이 좋다고 환호할 때 들어가고 2배 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네.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나는 조용히 바닥에 있을 때 과연 사서 꼭대기에서 잘 팔고 나왔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께 키워드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 정재훈 의원님은 뭐 따로 키워드 눈에 들어오시는 거 없으세요? 별로 없어요. 그럼 뭐 폭염수혜주는 그러면 최근에 어떻게 보세요? 단기예요. 물론 단기겠죠. 네. 폭염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죠? 폭염 날씨가 네. 장마가 왔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사실 이번에 근데- 장마 오는 둥 마는 둥이었죠. 네, 근데 올해는 좀 그랬는데 폭염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AS를 신청하거나 그래도 시간이 좀 제법 걸리더라고요. 날씨가 좀 많이 더우니까. 에어컨 AS 이런 거요?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AS도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온도 자체도 원체 뜨겁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또 이게 보는 게 코로나 분들 때문에 이게 외출을 좀 자제하잖아요. 방콕도 맞아요.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설치를 하기도 하고 선풍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겠죠. 네. 뭐 그런 단기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준을 좀 잡고 보시는 게 좀 좋다라는 거. 이미 네.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보유자의 좀 영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차라리 뭐 지금 이 뇌구조에는 있지는 않지만 네. 뭐 그냥 근접한다, 뭐 테이퍼링, 뭐 그쪽으로 보게 되면 차라리 고배당 쭉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싸게 사면 은행이자 몇 배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뭐 테이퍼링 얘기하게 되면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올 거고 뭐 그러다 보면 은행주라든가 보험주들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단적으로 한국에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뭐 금리 인상 관련주들 뭐 그런 애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행이나 보험주들
배당 많잖아요. 배당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많이 빠지고 있으면 그런 애들 좀 모아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나는 종목에 있어서 수혜주 종목에 있어서 이 수익률적인 부분들을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전히 IT나 정부 정책주가 될 거예요. 뭐 그 정도만 좀 보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뇌구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2부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의 종목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시크릿 원정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자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위원님들과 함께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